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맨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인상, 관상 중에서도 눈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람의 선악은 눈에 들어 있고, 눈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하고 마음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신의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타인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래간만이네요. 좀 떨리네요. 찍을 때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말년의 고독과 가난을 불러오는 나쁜 눈, 부재, 나쁜 눈 4가지. 오늘도 원고가 좀 방대한 관계로 좀 보고 읽겠습니다. 많이 비난하세요. 씹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맨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관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인상, 관상 중에서도 눈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람의 선악은 눈에 들어 있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의 그 첫인상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관상에서 70% 이상 정도를 차지하는 게 눈이다. 그 비중이 크다. 그 얘기를 예전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을 거예요. 관상은 우리가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가라고 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관상학입니다. 그런데 관상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을 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이고, 옛날 그 마의상법이나 이런 그 고대 역학서에서도 모든 그 관상학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눈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하고 마음이 뿜어져 나오는 부분이에요. 관상 중에서, 얼굴에서. 그리고 관상학에서 눈이 크다 작다도 보지만은 눈꼬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올라갔냐 내려왔냐,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돼요. 그리고 눈두덩이가 두툼하냐, 이 전태궁을 말하는 겁니다. 패였느냐, 그리고 눈 모양이 마치 무슨 뭐 곰눈 같다, 눈의 길이가 크다 길다 작다, 이런 해석이 다르게 작용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눈에 각별한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을 보면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만나지 말아야 할 상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 수만 있다면 아주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한 정보가 되겠죠. 그럼 먼저 눈꼬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에 대해서 그 관상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눈꼬리가 위로 올라간 사람은 날카로운 기질과 승부욕이나 일의 추진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품이 강하다 보니까 반대로 성급한 면이 있고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하고 상상력도 뛰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예체능 방면으로 나간다면 그 재능이 뛰어난 재능을 분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그 주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톡톡 쏘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 타인과의 갈등이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빛이 맑고 선한 기운이 있다면 이런 유형의 눈은 그래도 친해지기가 어려워도 한번 친해지면 화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약속을 이런 분들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한테 약속을 하면 잘 지켜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분들은 배신감 때문에 엄청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못 견뎌합니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심하고, 단점이라면 허영심이 많고 헛된 망상을 잘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또 사업을 하더라도 시작을 확확 저질러 놔요. 그런데 끝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실속을 좀 못 챙기게 됩니다. 약간 감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의 칭찬에 이렇게 귀가 솔깃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용당하거나 사기당하기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주의를 해야 되고, 자기 주장을 이런 분들은 가급적 낮추고 언행을 조금 순화시키고 조심을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눈꼬리가 내려간 사람은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얌전하고 단정해 보여요. 그리고 부드럽고 침착하고요. 생각이 많아서 자신의 본심을 잘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하니까요. 그러나 타고난 성정이
유순하고 침착하며 매사에 신중해갖고 남과 잘 어울리고 화목하게 지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매사 몸을 사리는 편이고 몸을 이렇게 수그린다 이거예요. 자기의 안 좋은 모습은 감추려고 하지 밖으로 드러내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순한 것 같은데 한 번 화가 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순하게 보인다고 해갖고 함부로 대했다가는 크고 닥칩니다. 화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조용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할 만큼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또 속셈이 이렇게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업적인 면에서는 과정보다는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실속파예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을 잘 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실리를 따지기에 사업을 추진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이나 잘못을 감추려는 성향이 있어갖고 좀 편안하게 대해주거나 큰 일에 있어서는 배제시키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동자가요. 돌출된 눈이 있고 움푹 파인 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알아볼게요. 눈알이 불룩하게 튀어나온 눈을 안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돌출된 눈이요. 사려 깊지 못하고 매사를 즉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감정적이다 이겁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하고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의 진심 어린 충고하고 간섭과 통제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발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갈등과 충돌을 많이 일으켜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약 이 돌출된 눈이 싸나운 눈빛을 띠고 있다면 화기가 강하다 보니 살성이 뭔지 아시죠? 살성을 지녀 흉폭하며 잔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대인관계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상종 안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눈두덩을 얘기할게요. 눈두덩이 두툼하게 두툼한 사람은 힘도 세고 정력도 강한 스태미너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식성도 좋고 넉살도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몸에 열이 많아갖고 몸이 뜨거운 편이고 또 땀이 많아서 더운 곳을 싫어합니다. 또 눈주위가 두툼해서 윤택하면 모든 일에 정열적이고 왕성하게 색정을 탐하는 음란한 상이랍니다. 눈두덩 두툼한가? 만약 여자의 눈두덩이 그렇게 두툼하다면 두려움이 없이 과감하게 색정을 밝히게 됩니다. 옥녀다 이거예요. 배우자가 있어도 외간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지는 그런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하려 하고 고집도 세며 독선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남편과의 갈등과 충돌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눈 주위가 움푹 들어가 있으면 이 콩팥 신장의 기운이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몸이 차가운 체질이고 추위에 약하며 건강하지 못합니다. 손이나 발 아랫배가 냉해서 추위를 유별나게 많이 타고요. 여성인 경우에 이런 분들은 임신이 잘 되지 않으며 임신을 하더라도 자연 유산을 하는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비장이 약해갖고 비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쁜 눈에 관해서 얘기할 건데요. 눈관상에서 눈의 검은 자는 작은데 흰자가 가득 찬 그런 눈은 아주 흉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상은 가난과 고독을 불러오는 눈입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 요 4가지에 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웅안이에요. 곰눈이죠, 곰눈.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약간 흰자위가 3면으로 다 보이는 눈인데 일에 추진은 잘하지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매사 본인의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본인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난폭해지는 그런 타입이에요. 눈이 작고 동그라면 눈꺼풀이 두꺼운 싸납고도 약은 성격을 가져갖고 함께 이런 사람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능력은 있지만 주위 사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런 눈은 매사 모든 일에 막힘이 많고 강한 사람한테는 아주 약하고 약한 사람을 이렇게 밟는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그런 심성을 가진 못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이 가진 현재의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갖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아주 갑질한다고 그러죠. 그런 눈이 바로 곰눈, 다시 말해 웅안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법을 어겨 갖고 그에 따른 큰 처벌을 받는
그런 눈이라고 옛 관상서에서는 얘기해놨어요. 이걸 다시 풀어 얘기할게요. 고대 중국의 관상서인 마이상법에서는 웅한 필무선종이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 곰눈은 반드시 좋게 죽지 못한다. 비참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눈은 양안입니다. 양의 눈이에요. 눈의 검은 자가 위로 향해 있고 밑에는 흰 자가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그런 눈을 말하는데, 눈동자가 조금 위로 몰리고 눈꺼풀 위에는 한 줄로 된 이렇게 주름이 있는 그런 경우예요. 화가 나면 굉장히 난폭해지고 극단적인 성향이 강하고, 검은 눈동자가 검은 빛보다는 황색에 가깝고 흰자의 부분이 황달한 자처럼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아주 흉악지상이라고 그래요. 양아는 눈동자가 거무스레한 것도 같으며 흑백이 분명하지 않아 양의 눈동자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사에 실패가 많고 어떤 일을 하든 믿음을 잘 주지 못하는 경향이고, 스스로 약속 시간을 잘 어기고 끈기가 부족하고 거짓된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사기꾼의 눈이에요. 그리고 비록 유산이 있더라도 지키지 못하며 이런 눈은 중년부터 실패해서 말년에는 빈곤하게 산답니다. 세 번째, 말눈, 마안입니다. 말 그대로 말의 눈동자 같이 생긴 눈을 말해요. 눈동자가 조금 튀어나와 보이고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인 듯한 그런 눈이에요. 눈꺼풀이 삼각을 이루고 있고 눈동자가 튀어나와 있어요. 생각이 많고 슬퍼 보이는 눈으로 항시 눈 밑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림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눈은 본인 스스로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눈이에요. 매사 하는 일마다 막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의 현실 때문에 정신없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밥 먹고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보다는 돈이 새 나가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삶을 사는 눈이에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항상 하고 있으며 바쁘기만 하고 소득이 없이 빈곤이 끝이 없이 안타까운 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취한이에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할게요. 유아인이 뽕 맞았죠. 그래서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뽕 맞은 것처럼 뭐 이런 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술에 취한 듯 뽕에 취한 듯 항상 몽롱한 눈빛이 취한입니다. 술에 취해 보이거나 약에 취해 보이는 그런 눈이에요. 음란하고 부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나쁜 눈입니다. 눈에 힘이 없고 약간 초점이 없는 듯한 그런 눈이에요. 이런 눈을 가진 분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 산다면 집안이 유흥으로 인해서 크게 패가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술에 취한 듯 몽롱하게 보이는 눈으로 눈동자에 붉은 빛과 누런 빛이 섞여 있는 게 특징이고, 술을 먹지 않아도 항상 술에 취한 것 같이 풀려 있는 그런 눈으로, 뽕 맞은 듯한 눈으로 바람둥이 눈입니다. 그리고 이런 눈은요, 사람이 성품은 나쁘지 않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유혹이 약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기에는 부적합하고요. 정에 약해서 손해를 많이 보는 눈으로, 만약에 이제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이요, 쌍꺼풀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눈매 교정을 한다면 운이 바뀌는, 좋은 쪽으로 개운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처럼 사람의 눈에는 다양한 해석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이 이제 분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근데 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어려워요. 다양한 분류가 이제 나눠지고 미세하게 틀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읽을 수만 있다면 사업을 하시거나 대인관계를 하시는데 큰 실패는 없을 겁니다.